말해보거라. 바쁘다면서 10년 동안 한 번도 내 아버지 제사에 안 왔으면서 어떻게 처가 제사는 갈 수 있었니? 10년간 쌓아온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엄마,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입장? 대체 무슨 입장이길래 그러니? 언제 내가 너네 입장 이해 못 해준 적 있었니? 너네가 바쁘다며 못 온다 해도 나는 그저 그러려니 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아, 이게 뭔지 아니? 내 아버지가 생전에 너 고생 안 하게 하겠다고. 평생 뼈 빠지게 일해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다. 너네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고. 그런데 너네는 잠깐 와서 내 아버지를 기리는 것도 못하겠다면 그 집 이제 비워줘야겠다. 네?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이 집 30일 안에 비워.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저희가 살던 집이잖아요. 무슨 제사 안 지냈다고 그렇게까지 하세요? 착각하지 말아라. 제사 안 왔다고 이러는 게 아니다.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지 그걸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네는 거짓말하고 안 오고 처갓집 제사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내가 내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1세 강순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매년 돌아오는 남편 제사날이면 순자 씨는 새벽부터 부산이 움직입니다. 시장에서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죠.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온 순자 씨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제사 준비하고 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도미 한 마리도 샀죠. 근데 올해도 민석이는 안 올 것 같네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하게 되는 전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실망스러웠죠. 민석아, 내 아버지 제사 이번에는 올 수 있지? 엄마, 죄송한데 이번에도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요. 다음에는 진짜 갈게요. 어떻게 내 회사는 제사 때마다 워크숍이 있니? 어쩔 수 없잖아요.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꼭 갈게요. 또다시 돌아오는 익숙한 변명에 순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번째 기일이라 더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또다시 못 온다 하는군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이제는 제사에도 안 오네요.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아파트까지 사줬는데 지난 설날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를 꼭 지내요? 그냥 마음으로 기억하면 되는 거죠. 아빠도 그걸 바라시진 않을 거예요. 그때 아들의 말투에는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시대에 뒤처진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얘기하더니 1시간도 안 되어 서둘러 일어났죠. 밥이라도 먹고 가지 그러니? 아니에요. 저희 약속 있어서요. 다음에 올게요. 그래도 오늘은 설날인데 엄마, 저도 바쁜데 이렇게 부담 주시면 어떡해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찬장에 넣어둔 선물은 꺼내보지도 못했죠. 아이고, 순자 씨. 이번에도 민석이 안 온대요? 이웃의 목소리에 순자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회사 일이 바쁘다네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1년에 하루 부모님 제사도 못 오나? 요즘 자식들은 다들 그래요? 그래도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어쩌겠어요. 순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 떠올랐죠.
지난 제사 때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못 온다더니 친구들과 찍은 골프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서가 내 아버지 제사라도 한번 와주면 안 되겠니? 보고 싶어 하실 거다. 엄마!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일이 먼저예요. 엄마는 제 사정은 전혀 이해 못 하시면서. 되레 화를 내는 아들의 모습에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린 시절 민석이는 아버지를 그토록 따랐었는데 초등학교 운동회 때면 아버지가 응원하러 오시는 걸 그렇게 좋아했고 중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고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보물처럼 여겼었죠. 여보, 기억나세요? 민석이가 대학 합격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기뻐하셨었는지. 그날 밤 동네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들고 오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었어요. 남편은 생전에 아들 공부시키는 걸 평생의 낙으로 여겼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새벽에 나가 늦은 밤에 들어와도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돈이 드니까 열심히 벌어둬야지. 하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남편은 결국 그때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 민석이만 잘 되면 된다며 끝까지 일터를 지켰죠. 아들이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장만해주면서도 남편은 행복해했죠. 우리 아들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련해준 그 집에서 아들은 지금도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 이번엔 출장 가게 돼서 못 가요. 다음엔 꼭 갈게요. 작년에는 다음번에 꼭 온다고 말하지 않았니? 회사 일이란 게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엄마도 이해하시죠? 그리고 요즘은 다들 바빠서 이런 거 신경 쓸 시간도 없어요. 순자 씨는 마당 한켠에 놓인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낀 하늘처럼 마음도 점점 어두워져만 갔죠.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버이날에도 택배로 보내온 편의점 꽃다발이 전부였습니다. 카드에 적힌 짧은 문구. 엄마, 사랑해요. 바빠서 못 가요. 그 글씨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렇게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 제사날, 순자 씨는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이해할 만큼 이해했으니까요. 이번엔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또다시 들려오는 아들의 변명을 들으며 순자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았죠. 오늘은 제사상이라도 잘 차려놔야지. 그렇게 남편 제삿날 새벽부터 준비를 마친 순자 씨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도미와 북어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평소 다니던 시장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순자 씨, 제사 준비하러 오셨어요? 네, 우리 남편이 생전에 도미를 참 좋아해서요. 아이고, 올해도 혼자 준비하시나 봐요?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생선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순자 씨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이것도 사야죠? 좋은 걸로 올려드려야죠.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아들 부부가 안사돈과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사 용품이 가득 담긴 상자를 들고 있었고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안사돈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2시간 전만 해도 전화로 회사 워크숍 때문에 못 간다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사위는 정말 효자예요. 제사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니까요. 장 보는 것부터 제사 지내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잇따라 시장 상인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사위가 참 효자네. 이렇게 직접 도와주고. 요즘 세상에 저렇게 부모 제사 잘 보시는 자식이 어디 있다고.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순자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고 바닥에 쏟아진 장바구니처럼 그녀의 마음도 산산조각 났죠. 회사 일이 바빠서. 워크숍이 있어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지난 10년간 아들이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처가 제사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친아버지 제사는 매번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 순간 며느리가 순자 씨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맞다. 오늘 아버지 제사. 그래, 내 아버지 제사 준비하러 왔지. 너는 회사 워크숍이 있다며? 지금 거짓말한 거니?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니까 아버지 제사. 이번엔 쉬고 내년에 지내자고 했잖아요. 괜히 사람 무안하게. 순자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짓말하다 들킨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바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한 거니?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바빴던 거예요. 장모님 댁 일정이 먼저 잡혔어요. 매번 아버지 제사랑 겹쳐서 저도 곤란하다고요. 아들의 말에 순자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 제사는 후순이란 거니? 그래서 매번 못 온다고 한 거고? 엄마가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오기 싫은 거예요. 저희도 살기 바빠요. 어머님, 아기는 다음에 하시고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 일단 다음에 얘기해요. 장모님 기다리시고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 씨를 그대로 두고 발걸음을 돌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장바구니를 주워들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서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치를 보긴 누가 눈치를 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버지 제사다. 그리고 여태껏 나도 강요하기 싫어서 별다른 말 안 했어? 그런데 내 아버지 제사는 안 지내면서 처가 제사는 지낸다는 게 말이나 되니?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명절에도 찾아뵙고. 그래, 1시간 들렀다 가는 게 효도지. 엄마는 왜 저희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안 하시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내가 거짓말한 걸? 아니면 내 아버지 제사는 무시하면서 처갓집 제사만 꼬박꼬박 가는 걸?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안사도는 민망한 듯 그 자리를 피했고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가워졌죠. 말이라도 바르게 해. 바쁘다고 거짓말할 거면서.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엄마, 나 아버지 제사 안 갈 거예요. 그러지 그랬어. 순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그렇게 말하면 들어주실 거였어요? 안 들어주실 거니까 저도 거짓말한 거죠. 됐다. 그만 얘기하자. 얼른 제사 지내러 처가에 가거라. 나는 혼자 지낼 테니. 순자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했던 모든 변명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순자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죠. 순자 씨는 오랫동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서랍장에 보관해둔 서류들이 떠올랐죠. 남편이 남긴 아파트. 아들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게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아들 부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시장에서의 일이 있던 다음 날 저녁, 순자 씨는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시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일 거라 생각했는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죠. 아들 부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어쩐지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어제 있었던 일은 오해가 좀 있어요. 그래, 앉아봐라. 할 말이 있어. 순자 씨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매년 제사 때마다 아들의 거짓말에 속아왔던 시간들. 서랍에서 차곡차곡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너희는 왜 내 아버지 재산은 안 지내면서 처가 재산은 그렇게 챙기니? 엄마, 그건 아들이 말을 꺼내려는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한 목소리였죠. 어머님, 요즘 누가 제사를 그렇게 챙겨요? 그냥 마음으로 기리면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사돈댁 재산은 왜 그렇게 열심히 가는 거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당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깨달은 듯했죠. 말해보거라. 바쁘다면서 10년 동안 한 번도 내 아버지 제사에 안 왔으면서 어떻게 처가 재산은 갈 수 있었니?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엄마,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입장? 대체 무슨 입장이길래 그러니? 너네 입장 내가 이해 못 해준 적 있었니? 너네가 바쁘다며 모손다 해도 나는 그저 그러려니 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였죠. 순간 순자 씨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아들 부부가 흠칫 놀랐죠. 아들아, 이게 뭔지 아니? 내 아버지가 너 고생 안 하게 하겠다고. 평생 뼈 빠지게 일해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다. 너네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고, 그런데 너네는 잠깐 와서 내 아버지를 기리는 것도 못하겠다면 그 집 비워줘야겠다. 순간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죠. 네?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이 집 30일 안에 비워.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죠. 며느리도 더 이상 뻔뻔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너네한테 명예 이전도 안 했으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저희가 살던 집이잖아요. 무슨 제사 한 번 안 지냈다고 그렇게까지 하세요?
너희가 산 집이니?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 신혼 때 사준 거야? 근데 그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너네한테 단순하게 제사 한 번 안 왔다고 이러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지. 그걸 이해 못 한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네는 거짓말하고 안 오고 처갓집 제사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내가 내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다. 남편이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순자 씨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다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우리 아들 결혼할 때는 좋은 집을 마련해주고 싶다며 끝까지 일터를 지켰던 남편이었죠. 아들이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제사도 꼭 모시고. 이제 와서? 10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처갓집만 다니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순자 씨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널 아꼈는지 알아. 밤낮으로 일해서 너 공부시키고 결혼할 때도 이 집 사준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들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됐다. 이제 너희 맘대로 살아라. 대신 이 집에서는 나가.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그럼 어디로 가요? 전세금도 없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사돈댁에 가서 살던가. 순자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 부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사에 빠지고 거짓말하고 처갓집만 다녔던 모든 순간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엄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내일부터 이사 준비해. 그 집 새 놓을 거다. 30일 안에 안 나가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매번 찾아뵙고.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처가만 좋아하니까 이제 거기 가서 살아라. 나는 더 이상 너희 눈치 볼 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시작된 30일은 순자 씨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고 며느리는 울며 매달렸죠.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나가야 해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몇 번을 말하니?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너네도 빨리 집 알아봐야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아들 부부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대들듯 화를 내던 며느리도 이제는 순자 씨 앞에서 눈물만 흘렸죠. 하지만 순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심했나요? 밤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순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10년 동안 제사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일, 거짓말로 변명하던 모습, 사돈댁만 찾아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죠.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30일이 지나고 결국 아들 부부는 짐을 싸들고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담담히 지켜봤죠. 여보,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은 아닌가 봐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묵묵히 순자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순자 씨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은 듯했죠. 한 달 후 순자 씨의 집 건너편 커피숍. 이사 트럭이 떠나고 아들 부부가 처갓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그들의 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한 이삿짐이었죠.
1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에서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평소 안사돈은 사위에게 한없이 자상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죠. 우리 집에서 어떻게 살거라는 말이니? 불편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희가 들어올 자리도 없다.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매번 처가 가족 행사와 제사에 빠짐없이 참석해왔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외면하는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러고 보니 엄마랑 아빠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살아왔구나. 결국 아들 부부는 근처 월세 단칸방을 얻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40평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15평도 안 되는 집으로 옮기게 된 거죠. 여보, 우리가 너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걸.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방 안에는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쌓여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지 못한 가구들은 전부 처분해야 했죠. 매일 아침 아들은 출근길에 예전 집 앞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죠. 한때는 자신의 집이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못됐었나 봐요. 제사도 안 가고, 거짓말도 하고, 며느리의 눈에도 이제는 후회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돈댁 제사만 열심히 다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죠. 한편 순자 씨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핑계를 듣지 않아도 되었고 거짓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됐죠. 오히려 더 편해진 것 같네. 강요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으니. 며칠 뒤 아들이 퇴근길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죠. 엄마, 저 왔어요. 왜 왔니? 그냥 생각나서 왔어요. 초라해진 아들의 모습에 순자 씨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10년간의 서운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와서 뭐 하러 그러니? 너희 편한 대로 살아라.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 제사도 안 오고, 거짓말도 하고, 그만해라.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하니?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다. 죄송해요, 엄마. 이제야 깨달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사돈과의 관계도 더욱 멀어졌죠. 명절 때면 을에 찾아가던 사돈댁도 이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이었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열심히 찾아가던 사돈댁은 이제 그들을 반기지 않았고 순자 씨의 집은 그들이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간혹 시장에서 아들 부부를 마주치기도 했지만 더 이상의 기대나 원망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의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조용히 제사 준비를 했죠. 더 이상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 시간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문 밖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 오랜만에 아버지께 절하고 가도 될까요? 순자 씨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들어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찾아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절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찾아오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죠. 밥 먹고 가렴. 네, 엄마. 이제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오히려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니 서로가 더 편해진 것 같았죠. 여보,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으니까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미소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순자 씨의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제 제삿날마다 아들은 조용히 찾아왔고 순자 씨는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도 서운함도 없는 담담한 관계. 어쩌면 이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네요. 자식 때문에 울고 웃다가 이제는 이렇게 초연해질 수 있다니. 창밖으로는 아들 부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순자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요 없는 관계, 기대 없는 만남.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관계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